반갑습니다. 오늘은 독해 어디까지 이해해야 과연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겨울방학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단계 정도의 이해 수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4년 기출이죠. 유한준의 이즘을 논함이라는 지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단계의 이해는 느낌으로 이해하는 독해입니다. 바로 지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25번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문제에서 헷갈리는 선택지는 3번 선택지와 4번 선택지입니다. 1번 선택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 다음 문장을 보면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오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물음은 당연히 전개하기 위한 물음 맞겠죠. 2번 선택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문장 볼까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2번 선택지 역시 맞을 겁니다. 3번 선택지 볼게요. 잊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앞문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잡니다.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대요.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냥 구조를 한번 볼까요? A라고 치재요. 그러면 B라고 할 수 있대요. 그 말이 옳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런 흐름이라면 대체적으로 이 그 말이 옳을까? 라는 이 문장은 앞의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물음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다음 4번 선택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를 했대요. 일단 예를 한번 볼까요? 먼 것과 가까운 것, 새 것과 옛 것의 대비가 일어나죠.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앞에 선택지를 보면, 그리고 제목을 보면 이 글은 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말은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먼 것과 가까운 것, 새 것과 옛 것이 과연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가 맞느냐 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요, 보통 많은 아이들은요, 여기서 4번을 잘 선택하지 않고 3번을 고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이 너무나 틀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60% 이상의 문제인 거죠. 일부 아이들이 다른 선택지로 분산이 되긴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별로 망설임 없이, 사실 망설임은 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3번을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왜 가능했느냐? 4번이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더라도 3번이 명확하게 틀렸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답을 골라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느낌으로 글을 읽고 느낌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단계, 느낌으로 하는 독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확한 근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답은 맞힐 수 있는 그러한 독해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2단계의 독해는 많은 문제풀이, 그리고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도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더 국어를 파고들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지문을 더 열심히 분석하고 문제를 더 열심히 분석한다기보다는 얼추 그냥 내용 알 것 같아, 얼추 그냥 문제 풀리는데 라는 이 수준에 머물면서 공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독해보다는 이것보다 한 단계 나아가는 독해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독해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구조를 통해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역시 지문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 글이 수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필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수필이라는 것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필 한 편을 읽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훈이 무엇인지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라는 것은 열심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볼까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이러한 말이 비롯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글의 글쓴이는 아마도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다음 단락을 볼까요? 천하의 걱정거리가 어디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해서 정확하게 부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볼까요?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는 데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 줬을 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첫 단락의 내용이 이해가 제대로 가지 않더라도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내용만큼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나머지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하며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한다.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하며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을 열심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게 부정이라고 했으니 이 앞에 잊지 못한다라고 말한 대상들은 다 잊어도 되는 것들이구나 까지는 나갈 수 있겠죠. 다음 단락 볼까요? 이번에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며 잊어버리고 잊어버린다라고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거를 구체화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 바로 드시죠.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단락을 봤더니요,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역시 무슨 뜻인지 몰라도요, 내적인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외적인 것은 잊어도 되는 것이라는 구조는 만들어지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볼까요?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글쓴이의 의견이 나오고요. 또 이러한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이 두 개를 바꾸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글의 글쓴이가 바라는 것은 이 내용이구나 라는 것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구조로서 글을 읽어내려가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구조로 독해를 한다라는 것은 글의 종류별, 제재별 특징을 위주로 독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지어를 활용해서 글의 구조와 주제를 파악하는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겠죠. 앞 단계의 독해보다는 조금은 더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문장을 이해하는 독해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앞뒤 문장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겠죠. 첫 단락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고요.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럼 두 문장은 세트로 가면 되는 거겠죠.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라고 글쓴이는 이야기를 해요. 다음 거.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중부정 사용됐으니까 긍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잊지 않는 것은 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아, 이 글의 글쓴이는 있는 것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잊지 않는 것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다음 문장 볼게요.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진술해 준 거죠. 다음 내용 계속 볼까요? 무슨 근거로 할까라고 했으니까 근거 찾아보셔야 될 텐데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대요. 그럼 이 문장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너무 잊는다, 잊어도 좋다, 잊지 못한다 말들이 나오니까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다시요. 잊어도 좋아요. 근데요,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왔대요. 그럼 이 문장의 의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은 부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잊지 못하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병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재요. 다시 또 정리해 봅시다. 잊어도 좋아요. 근데 그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네요. 글쓴이는 이러한 사람을 부정으로 봤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잊는 것이 병이래요. 글쓴이의 견해와 다르다라는 사실 느껴지십니까?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잊어도 좋은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은 부정이라 그랬고, 그러므로 잊지 못하는 것은 병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가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잊는 것이 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글쓴이의 견해랑 완전 상충되죠. 다음 내용 또 볼까요? 만약에 이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어때요? 그러면 이 말도 역시 글쓴이의 견해와는 반대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앞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진짜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독해, 그것이 원래 바른 의미의 정확한 독해인 거죠. 이게 바로 3단계 독해에 해당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문장을 이해하는 독해라는 것은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앞뒤 문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독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주고 가장 많이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정도 수준의 독해보다는 1단계나 2단계 수준의 독해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3단계 수준의 독해를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수능이 100일 남았어요. 수능이 50일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3단계 수준의 독해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죠. 하지만 우리 이제 수능 공부 시작입니다. 아직 겨울방학 시작도 안 했죠. 겨울방학만큼은 아직 수능이 300일도 넘게 남았으니 이 세 번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습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 번째 수준의 독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니네의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1단계 수준의 독해로도 충분히 문제가 풀린다라고 해서 1단계 수준의 독해로만 공부를 진행한다면, 그러다가 나중에 막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 이 문제가 왜 정답인지 이 문제가 왜 오답인지도 모르는 채로 푸는 게 1단계인 건 거잖아요. 그렇게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운에 자신을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최소한 2단계 혹은 3단계 수준의 독해를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겨울방학 때는 우리의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말고 우리의 노력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를 많이 풀고 지문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적은 양이더라도 한 지문을 꼼꼼하게 그리고 최대한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